먼저 아나운서 할게. 중간고사.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한숨이. 중간고사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게 언제더라? 4월 23일인가? 그래서 뭐지? 강의 시간인데 시험을 보고 시험 범위는 오늘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보고 게이지 인베리언스까지 본 다음에 다이폴 레디에이션 할 텐데 그 게이지 인베리언스 있는 데까지 우리 거기까지 시험 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숙제에서 오늘까지 낸 숙제 4번에 내가 저 토론방에 못 들어가 4번 숙제 4번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웨이브 이퀘이션이 E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이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H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을 썼는데 HC는 0이니까 사실 트리비아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그런 그지 같은 문제를 내가 잘못 내서 그렇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 뭘 했었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나오는 거를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로 표현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그러면 지난 학기에 배웠던 스칼라 포텐셜, 벡터 포텐셜로 다음과 같은 걸 기술을 하는데 우리 특정한 게이지를 골라서 특정한 게이지라는 게 우리가 로렌츠 게이지를 고르면 게이지를 고르면 이게 뭐더라? 플러스 d dt 뭐가 있는데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계수로 헷갈리나? 엡실론 뮤 d dt 다음 같은 로렌츠 게이지를 고르면 우리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이 만족하는 웨이브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베큐엄인 경우에 우선 베큐엄인 경우를 먼저 쓰면 마이너스 d 스퀘어 phi dt 스퀘어드 그 다음에 phi도 A 벡터 포텐셜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이것도 1 over c 스퀘어로 쓸까? 1 over c 스퀘어드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건 그러면 적당한 게이지를 고르면 다음 같은 간단한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는데 이게 억지가 아니냐, 웨이브 이퀘이션을 억지로 만들려고 이런 이상한 컨디션을 쓴 게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조금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임의의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랑 일렉트릭 필드를 똑같이 가지면서 요렇게 이 로렌츠 컨디션을 만족하는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놓으면 우리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기는 아주 좋죠. 쿨럼 게이지를 골랐을 때는 스칼라 포텐셜은 그냥 쿨럼 포텐셜이 나와서 좋긴 하지만 코셀러티를 만족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스태틱한 경우는 잘 쓸 수 있지만 쿨럼 게이지는 이 웨이브에 대해서는 쓰기가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쿨럼 게이지를 고르면 스칼라 포텐셜은 전부 다 정지해 있는 전하에 대한 스칼라 포텐셜을 주고 모든 시간에 대한 의존성은 벡터 포텐셜에 들어가 있게 되고 다음 같은 로렌츠 게이지를 취하면 스칼라 포텐셜뿐만 아니라 벡터 포텐셜 전부 다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두 개를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같은 위치에다가 두는
게이지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다음과 같이 놓으면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에 문제죠. 문제를 푸는데 물론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 각각의 컴포넌트를 보면 x, y, z 컴포넌트로 쓰면 뭐 이거랑 다를 게 없죠. 다음 같은 똑같은 형태니까 우리 그러면 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랑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고 더군다나 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텐데 우리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이런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아니라 그냥 보통 differential equation을 풀 때도 우리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은 파이의 인디펜던트한 양이니까 요거는 소위 말하는 inhomogeneous term이야. 그죠? 그리고 보면 왼쪽에 있는 파이에 작용하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라플라시안이나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요게 0일 때 요거의 솔루션을 phi 1 또 다른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phi 2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역시 이거의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때 우리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도 풀 때 어떻게 풀었죠? 요게 0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플러스 요게 주어져 있을 때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적당한 이니셜 컨디션을 만족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을 풀어. That's fine. 근데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 때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원에 가서 이런 문제를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풀 때는 우리가 소위 그린스 메소드라는 걸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엄밀하게 굉장히 많은 수학을 써서 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텐데 푸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이게 0인 건 우리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 솔루션이에요. 뭐죠? 그 R 플러스 마이너스 CT의 적당한 함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그린스 메소드로 쓰는 것 중에서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 때 어떻게 푸냐 이거야. 어떻게 푸냐 하면 포인트 차지가 있다고 쳐요. 우리 제일 먼저 이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푸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포인트 차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포인트 차지가 있다고 보고 포인트 차지에 대한 솔루션을 구해요. 그러면 임의의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임의의 차지 디스트리뷰션은 포인트 파티클이 여러 개가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 파티클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먼저 풀어봅시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혹은 원래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쉽게 우선 뭐냐면 원점에다가 둔다고 쳐보죠. 원점에다가 둔다고 치면 첫 번째 원점 바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게 0이죠. 차지가 없으니까. 바깥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이걸 풀면 돼요. 근데 다음 같은 이퀘이션을 보면 이 이퀘이션에서 보면 차지도 원점에 있고 이 파이에 대한 솔루션은 틀림없이 그러면 원점을 주위로 임의의 로테이션을 취해도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이는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포텐셜밖에 없어요.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포텐셜이라는 건 뭐냐면 phi는 R 벡터 중에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로 쓰면 R 테타 phi 중에 R만의 디펜던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걸 이용하면서 라플라스안을 쓰면 라플라스는 어떻게 쓰나? 첫 번째 거 세타나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는 없으니까 라플라스안의 첫 번째 텀만 다음과 같이 쓰자. 갑자기 풀기가 지저분해졌죠. 그죠? 풀기가 지저분해졌지만 요거는 파일을 R분의 1 카이라고 놓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고 나서 저거를 카이에 대한 펑션으로 바꿨으면 d phi dr은 체인 룰을 써야지. 첫 번째는 요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 카이, 두 번째 거는 사실은 이제 R만의 함수니까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도 써도 되지만 다음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를 계산하려면 R제곱 d phi dr, R제곱 d phi dr이면 여기다 R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카이 R d 카이 dr, 이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 d 카이 dr, 그다음에 요거 두 번째 가서 요거 앞에 거 미분한 거랑 서로 캔슬이 되죠. 그러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남은 건 그럼 뭐냐면 r 곱하기 dr 스퀘어드, 여기다가 r 제곱분의 1을 곱하니까 r분의 1이 됐죠. R분의, 앞에 있는 이 복잡한 양은 R분의 1 카이에 대해서 카이를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고, 뒤에 파이도 역시 R분의 카이로 집어넣으면 다 R분의 1이 앞에 있으니까 이거를 카이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차원에서의) 웨이브 이퀘이션으로 바뀌죠.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우리 알아요. 뭐죠? 임의의 R-CT랑 R 플러스 CT, 다음과 같은 임의의 함수 단 그 안에 있는 컨비네이션은 R-CT, R 플러스 CT의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1차원인 경우에는 이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했지만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이게 일정한 페이스를 따라가다 보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똑같은 걸로 하면 이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일반적인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1차원인 경우에는 보시면 3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면 포인트 차지가 원점에 있는데 원점에서 전달되는 포텐셜은 항상 원점에서부터 나가죠. 그죠? 원점에 있는데 포텐셜의 정보가 무한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두 개가 전부 다 가능한 솔루션이지만 피지컬리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포텐셜은 R분의 1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F를 구해야 되죠. F를 어떻게 구하지? F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원점일 때를 아직 안 했구나. 원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 원 지우면 되고. 원점을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원점 두 번째. 포인트 차지가 있다고 하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1 오버 엡실론 0 포인트 차지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Q 곱하기 포인트 차지니까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3디멘셔널 델타 펑션을 써요. 근데 이런 델타 펑션 아직 안 배웠나? 수리학학에서? 안 배웠으면 배웠나? 배워도 기억이 잘 안 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면 힘드니까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면 원점 근처에 아주 작은 볼륨을 잡아요. 작은 볼륨을 잡아서 그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해. 작은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 안에 원점에 Q가 있으니까 원점을 포함하기만 하면 볼륨이 아무리 작더라도 Q라는 포인트 차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포인트 차지가 있으면 포인트 차지가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포인트 차지가 원점이 있으려면 어디선가 와서 그 순간에 원점에 있는 거죠.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나중에 풀 거예요. 지금 이거는 피지컬한 차지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여기다가 포인트 차지를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포인트 차지를 원점에 물리적으로 이걸 어디서 이렇게 갖고 와서 탁 놓은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뽁 튀어나오게 포인트 차지를 놓으면 그때 그 포인트 차지가 있을 때의 솔루션을 그린스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인트 차지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근데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배우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델타 펑션 이렇게 주어지면 그것도 역시 포인트 차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 차지의 솔루션을 그린스 펑션이라고 하고 그거를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모든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러면 F를 어떻게 구하지? 원점이 아닌 곳에서는 저걸 구했고 원점을 포함하면 저렇게 되는데 그럼 원점을 포함해서 F를 구하려면 원점이 아닌 곳에서는 저렇게 되고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이게 만약에 스태틱 차지인 경우에 스태틱 차지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T가 0인 경우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태틱 차지, 포인트 차지가 원점에 있고 가만히 정지하고 오래 있으면 그때 나오는 포텐셜은 우리 잘 알죠? 쿨럼 포텐셜이에요. Phi는 자. 그래서 보면 비교해서 보면 아까는 FR-CT에서 T가 0인 경우에 FR이 저거래. 그러면 카이는 저기 나온 R 대신에 R-CT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냐면 근데 R은 R-CT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요렇게 주어졌잖아. 요거랑 비교해야죠.
요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쓰냐 하면 F는 R-CT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RT였을 때 여기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RT였을 때 이게 R-CT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것도 사실은 QRT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Q 닿은 것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결국 이렇게 나온 솔루션은 이렇게 나온 inhomogeneous한 partial wave equation의 inhomogeneous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은 어떻게 쓰냐면 T는 4파이 엡실론 0 포인트 차지일 때 저걸 썼어요. 포인트 차지일 때 쓰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임의의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경우에는 포인트 차지인 경우를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전부 다 더하는 게 뭐죠? 적분이죠, 뭐. 프라임이라고 쓰고 여기서 T 프라임은 뭐냐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T 마이너스 C분의 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얻었어요. 뭐냐면 시간 t에서 포지션 r에 주는 포텐셜은 r'에서 소스가 r'에 있을 때의 차지가 같은 시간 t가 아니라 t보다 또 이전이죠. 그죠? 왜 이전이냐면 그 여기서 있었던 차지에 대한 정보가 빛의 속도로 와서 t라는 시간에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보가 전달되는 거를 우리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이제는 뭐냐면 한쪽에서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생기면 그 차지 디스트리뷰션의 정보가 시간 t라는 곳에 도달하려면 t보다 그 거리를 광속으로 나눈 양만큼 먼저 있는 시간에서 그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걸 줬어요. 우리 이런 걸 그래서 뭐냐면 훨씬 전에 거를 보는 거니까 retarded time이라고 하고 요걸 retarded scalar potentia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inhomogeneous한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면 기본 다음과 같은 형태로 retarded potential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결과죠. 그러면 벡터 포텐셜은 똑같은 아이디어로 쓰면 돼요. 여기 있는 듯한 게 뭐 JX면 아니죠. AX면 이게 JX가 되는데 유닛 커런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문제 똑같은 아이디어로 풀면 retarded 벡터 포텐셜은 마찬가지로 우리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U0 4파이 역시 커런트가 있는 볼륨에 대해서 J 프라임이고 이때 T 프라임은 역시 여기서 주어져 있는 retarded time으로 주어진다. 다음과 같이 구하면 우리 이게
굉장히 헷갈려 보이지만 우리 스태틱한 경우는 T랑 T'을 우리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스태틱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구했던 스칼라 포텐셜, 벡터 포텐셜에 대한 유도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스태틱한 거에서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는 단 여기 있는 시간이 그냥 여기 있는 t와 같은 게 아니라 retarded time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구하면 다 했냐? 아니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계산을 해야 되죠.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는 phi와 a를 구하면 계산할 수 있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다음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로렌츠 게이지를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소위 게이지 인베리언스라고 하는데, 게이지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보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거기에 따른 인베리언트한 걸 게이지 인베리언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B는 컬 A로 주어지고 벡터 포텐셜로 주어지고, 일렉트릭 필드는 phi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주는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유일하게 결정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A'을 A 플러스 어떤 임의의 스칼라 펑션의 그레이디언트로 놓자 이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임의의 펑션의 그레이디언트의 컬을 취하면 이건 항상 아이덴티컬리 0이죠. 그죠? 그러니까 A'을 집어넣어도 B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잖아. 바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phi도 바꿔. phi도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쓰면 E 프라임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phi 플러스 그레이디언트 dxi dt 마이너스 dA dt 마이너스 ddt 가 되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주죠. 자,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벡터 포텐셜의 적당한 스칼라의 그레이디언트, 그 스칼라를 골라서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여기서 빼주는 거, 우리 이런 변환을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게이지라는 말이 나와서 굉장히 낯설 수 있지만, 게이지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로컬하다는 뜻이에요. 글로벌한 거랑 로컬한 게 차이가 뭐죠? 글로벌한 건 전체적으로 상수만큼 차이가 나는데, 로컬한 거는 각 점마다 값이 다른 거가 이제 로컬 펑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모든 거에 컨스탄트한 양만을 더한 게 아니라 임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로컬리 전부 다 다른 거죠. 다른 양을 집어넣어서 변환을 했기 때문에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물론 이 중에 xi가 상수면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죠. 물론 트리비얼하죠. 0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냐면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은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의 부분 집합이에요.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이 훨씬 더 큰 영역의 집합이죠.
우리 다음 같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게이지 인베리언스라고 불러요. 재미는 사실은 내가 여기서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인베리언트하다고 하면 항상 보존된 양이 있어요.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 변환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인베리언트하다.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그럼 우리 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회전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그러면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고, 시간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고 하면 시간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다음과 같은 인베리언스가 있으면 보존되는 양이 있으니 그 양이 바로 일렉트릭 차지예요. 그래서 아주 묘하게 얽혀 있어요. 우리가 차지가 보존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시미트리 혹은 그 시미트리를 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다음 같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다음 같은 거에서 인베리언트 하면 차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질문은 뭐냐면, 오케이. 다음과 같은 A와 파이를 골랐는데, 우선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아비트러리니스가 있으니까 A나 파이를 정해도 항상 요만큼 더해주고 빼줘도 피지컬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변화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유니크하게 A랑 파이를 결정할 수 있나? 없죠. 그럼 어떻게 하지? 유니크하게 결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주면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게이지 초이스라고 하고, 그 중에 한 예가 조금 전에 고른 로렌츠 게이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게이지 초이스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파이와 A를 찾았다고 쳐봅시다. 게이지 컨디션을 우리 로렌츠 컨디션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요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그거에 대한 로렌츠 게이지 컨디션을 보면 divergence A epsilon mu d phi dt 이균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우리가 만약에 로렌츠 게이지를 골랐으면 이게 0이죠. 로렌츠 게이지를 고르면 이게 만약에 처음에 아비트러리 한 건데 적당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A'과 Phi'은 로렌츠 컨디션을 만족하게 정하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처음에 이거는 오리지널 Phi와 A는 로렌츠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지만 적당히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서 요거는 로렌츠 게이지를 만족하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잘 보면 되죠. 처음 오리지널 로 파이가 아비트러리하게 골랐는데도 이게 로렌츠 게이지를 처음부터 이게 로렌츠 게이지를 만족하면 그 사이는 호모지니어스한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그 사이를 고르면 돼요. 그죠? 만약에 처음에
고른 게 영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돼서 뭐냐면 처음에 고른 게 로렌츠 게이지를 고르면 그 사이를 이게 0인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그 사이를 고르면 A', P'도 로렌츠 컨디션을 만족해요. It's fine. 그러면 로와 A가 로렌츠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사이를 어떻게 고르냐면 이게 0이 아닌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고르자 이거예요. 고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건 0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로와 파이와 A를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이 로렌츠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이를 요게 0이 아닌 요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정하면 그렇게 해서 정한 A'과 P'은 로렌츠 컨디션을 만족하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츠 컨디션을 정한다는 게 항상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벡터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해석을 할 때는 로렌츠 컨디션을 쓰면 편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쓰고 뭐냐면 그 로렌츠 컨디션은 우리가 적당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항상 로렌츠 컨디션을 만족하는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다 됐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면 지금까지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생겨서 어디선가 생겨서 쭉 전달되는 매질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파동이 전달되는가를 봤지만 우리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전하가 가속이 되면 만들어지는데 우리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어떤 주어진 차지 디스트리뷰션이나 커런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거에서 생기는 레디에이션이 어떻게 나오나 하는 문제를 풀 거예요. 뭘 푸냐면 주어진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 로렌츠 게이지를 만족하는 이거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고 따라서 포인팅 벡터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걸 하는데 우리 이 처음부터 물론 나중엔 아비트러리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하겠지만 우리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다이폴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레디에이션을 보는데 첫 번째로 electric dipole radiation 아비트러리한 차지 디스트리뷰션 차지가 움직이는 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도미넌트한 텀부터 사실 계산 이게 나중에 보면 도미넌트한 텀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게 도미넌트한지 아닌지 먼저 일렉트릭 다이폴 레디에이션의 형태를 봐야 되죠. 일렉트릭 다이폴은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L만큼 떨어져 있으면 우리 그거를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하죠. 이 다이폴이 오실레이션을 해. 오실레이션을 할 때 나오는 레디에이션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 그러면 그냥 얘기하면 힘드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X, Y, Z. 그 다음에 차지 Q, 마이너스 Q. 요 사이 거리가 L 나누기 2, 요것도 L 나누기 2.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의 맥시멈이 Q 곱하기 L이 된다. 근데 이게 Q가 이렇게 있지 않고 오실레이션을 하는 경우예요. 두 개가 오실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 오실레이션을 하죠. 오실레이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이에 커런트가 흘러서,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나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일렉트릭 다이폴 안테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컨덕터를 이렇게 안테나를 만들고 선을 이렇게 꼬아, 그리고 여기다가 교류전을 만들어줘요. 전류가 안 흐르겠지만 직류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지만 교류일 때는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전하가 오실레이트하는 다음과 같은 다이폴 안테나를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지만 우리 밖에 있는 이걸 다 치우고 여기만 보잖아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물론 흐르는 전류는 DQ/DT. 다음과 같이 쓰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벡터 포텐셜은 아주 간단하게 좌표축을 잘 잡았기 때문에 벡터 포텐셜에서 커런트가 C축으로밖에 없죠. 그러니까 벡터 포텐셜 중에 살아남는 건 Z 성분밖에 없어요. AX와 AY는 전부 0이죠. AC는 이게 커런트 덴서티면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하지만 커런트 덴서티가 아니라 한 라인으로 되면은 요거 우리 길이에 대한 적분을 하고 전류를 쓰면 되니까.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Z,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Z 프라임, 그 다음에 R이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은 여기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보는 거예요. 여기 C 프라임, 이 흐르는 것 중에 C 프라임에서의 커런트. C 프라임은 C 프라임, C 햇으로 쓰면 C랑 헷갈리니까 K 햇. C 프라임, retarded time을 써야 되죠. 이걸 계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계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하는 어프록시메이션, 여러 가지 어프록시메이션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쓸 거냐면 R이 길이 사이즈 L보다 무지 큰 경우, 멀리서 보는 경우죠. 우리가 소위 far region이라고 하고, 그럼 니어 리전은 언제 할 거냐? 그것도 할 거예요. 하지만 far region이 훨씬 더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다이폴의 요 길이보다 나오는 빛의 웨이브랭스가 혹은 프리퀀시를 빛의 속도로 나누는 C분의 오메가가 L보다는 훨씬 긴 경우,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짧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경우를 먼저 그런 여러 가지 어프록시메이션을 쓸 텐데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쓰는 이유가 분자 분모를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뭐냐면 R의 크기가 G'보다 굉장히 L보다 무지 크다고 하면 요걸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우리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살펴보면 처음에 분모에 있는 걸 그냥 쓰기가 귀찮으니까 분모에 있는 거를 너무 약간 이거 스펠링을 잘못 썼네. 여러 가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건 먼저 뭔가 계산을 먼저 하나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어썸션은 L이 다이폴이 포인트 다이폴처럼 보이는 리밋으로 가는 거예요. 먼 곳에서. 먼 곳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R, K, Z 프라임 이거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스퀘어드 Z 프라임 K 닷 R 플러스 D 프라임의 제곱 A1 half R이 무지 크면 요건 R로 묶어내면 1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R로 그리고 R 제곱 이건 큰 거니까 작으니까 R분의 Z 프라임의 제곱에 해당 Z 프라임은 L보다 작을 테니까 다음과 같이 되고 이것 다시 또 익스펜션을 하면 첫 번째 건 R 두 번째 건 2분의 1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요게 K와 R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요걸 세타라고 하면 요거는 R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R이 하나 없어지고 앞에니까 C 프라임 코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분모에서는 요거를 우리 그냥 무시하고 C 프라임이 굉장히 작을 테니까 그다음에 분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지. 왜냐하면 저 값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이 양은 분자에서도 무시하려고 쓰면 분자에서도 요 C분의 C 프라임 코사인 테타가 R보다 작으려면 이제는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 분모는 R과 L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C분의 1로 주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 2분의 1 CT보다 굉장히 작아요. 한 번 진동. 다시 말하면 이게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나? C 가운데 있는 걸 없애야 되겠지? 람다로 쓰면 헷갈리지만 그게 뭐더라? 람다가 어떻게 되죠? 람다 곱하기 F가 C니까 C 나누기 F인데 F가 2파 다음과 같이 주니까 C분의 오메가분의 C 이 오메가라는 게 교류의 진동수가 주어졌을 때 요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서도 요거를 무시할 수 C 프라임 코사인 테타를 R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으면 AZ RT는 뮤0 4파이 R분의 1
I t 마이너스 c분의 r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2분의 l까지 적분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물론 i에 대한 아직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는 안 썼고. 오케이. 그래서 저 두 개, 요 두 어썸션, 다시 말하면 다이폴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을 보겠다는 거. 그래서 분모에서 G'에 대한 디펜던스를 없앴고, 그 다음에 다이폴의 사이즈가 나오는 빛의 파장보다 굉장히 작다는 조건을 써서 분자에서도 G'에 대한 디펜던스를 전부 없앴어요. 이 두 조건을 우리 잘 쓴 거죠. 그래서 A를 구했어. 마그네틱 필드 구할 수 있죠. 일렉트릭 필드는 파이를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긴? 로렌츠 컨디션이 있잖아. 여기에서 구할 수 있죠. 파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AC면 d phi dt는 마이너스 C 제곱 다이버전스 A니까 C 제곱이 1 오버 엡실론 0 뮤 0니까 4 파이 엡실론 0 L 그 다음에 DDC 다이버전스인데 C 컴포넌트 밖에 없으니까 DDC R분의 1 I T C분의 R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L 4파이 엡실론 0 하면서 부호가 빠졌네. 부호가 하나 빠졌죠.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체인 룰을 써야 돼요. 첫 번째는 요걸 미분하면 요걸 Z에 대해서 미분하면 R 제곱분의 마이너스 Z죠. 자, R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R 제곱 이제 이걸 미분해야 되네. 이건 어떡하죠? 이 전체를 전체 베리어블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요걸 다시 C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나 R분의 1 요걸 R분의 1에 I 프라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R에 C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게 미분하면 R분의 C니까 마이너스 C분의 C R분의 C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C R분의 1의 앞에 R 제곱 프라임 다음과 같이 여기 프라임은 요 전체 아규먼트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는 그 토탈 데리버티브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본 I라는 게 dq dt니까 양변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t에 대한 디펜던스는 I에 밖에 없죠.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phi는 L 4파이 엡실론 0 그 다음에 내가 R 제곱 이게 R 3승분의 C 자 왜냐면 DZ R분의 1은
R을 먼저 미분하고 R을 지어야 여기 R분의 C가 붙어야 되니까. 뭐냐면 다음 같이 쓰고 C R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R분의 1.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게 Q T 마이너스 R 오버 C. 요건 R 제곱분의 C가 앞에 있으니까 C분의 1. T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는 똑같으니까 I T C분의 R. phi와 A를 구했어요. 이제 흐르는 전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를 줘야지 이제 풀 수 있죠.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를 어떻게 주나? 아까 우리 뭐냐면 교류처럼 오실레이트 한다고 하면 Q Q죠. 코사인 오메가 그럼 당연히 I는 I0 사인 오메가 T 오브 C로 주어지는데 물론 요거는 dq dt로 주어지기 때문에 요걸 미분한 걸로 주어져야 되죠. 다시 말하면 q I0는 마이너스 오메가 q0에 관계가 있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자 이거예요.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A랑 파이를 구했으니까 마그네틱 필드는 이거의 컬 그럼 이거의 또 그레디언트 뭐 이런 걸 취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Z 컴포넌트인데 이거 R로 썼네. 자,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것도 여기는 다음 같이 써서 헷갈리니까 우리 뭐냐면 이거를 전부 다 스페리컬 컴포넌트로 바꿔 쓰자. 지금까지는 쉽게 X와 S2로 썼는데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꿔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Z 성분만 있으니까 우리 이게 A 벡터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R이 여기죠. 그러면 요 점에서 R 햇, 그 다음에 이게 세타니까 세타 햇, 그 다음에 파이로 되는 들어가는 거 파이 햇. 이 컴포넌트를 나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R은 어떻게 되죠? 이거랑 이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되는 거죠.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뮤0 5파이 I0 L 코사인 세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C분의 R. I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세타는 이 방향이니까 이거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데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데타가 돼서 마이너스 뮤0 5파이 I0 L 사인 데타 사인 오메가 A 파이는 XY 평면에 있고 A는 Z 방향이니까 이건 0이죠.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계산할 준비가 됐죠. 이거의 컬을 취하면 되죠. 이거의 컬을 취하면 AR 테타 파이는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져 있지만 컬은 BR은 R 방향은 컬 A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컬 A 어떻게 쓰는지는 아는데 기억은 안 나죠. 틀림없이 수리물리 시간에 수리역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내가 기억을 되살려주면 d 테타 사인 테타 A 파이 빼기 dA 테타 dA 파이 d 파이 A 파이는 0이죠. 그 다음에 A 세타는 파이에 인디펜던트 하죠. 이게 0이에요. B 세타는 1 R sin 테타 DAR D 파이 DDR RA 파이 R 컴포넌트는 파이에 인디펜던트하고 A 파이는 0이죠. 그게 0이에요. B 파이만 남아. 이거는 둘 다 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거야. 이거는 A야 뮤0 나누기 4파이 그 다음에 I0L이 다 있고 여기 있는 1/R 남은 게 요거 남은 게 위에서는 요거죠. 요거에 R을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 R이 없고 밑에 세타를 써야지. 여기에 어쨌든 여기서 R이 없고 나머지 요양에서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R에 의존하는 건 여기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걸 쓰면 이걸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고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원래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C분의 오메가 코사인 R에서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래. 세타는 요거밖에 없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를 쓰면 플러스 앞에 이거 뭐 빠졌는데 여기 사인 테타 빠졌죠. 플러스 이거는 이것도 사인 테타네. 그럼 사인 테타 이거
사인 테타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겠네. 둘 다 똑같이 사인 테타니까. 사인 테타 플러스 R분의 1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C분의 R 사인 테타. 이렇게 구했죠. 물론 굉장히 다 복잡하게 구했지만 R이 무한대로 갈 때 보면은 요거보다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죠. 그걸 여기 염두에다 두고. 파이는 L 아까 쓴 게 4파이 엡실론 0. 파이가 어디 갔나? 가만히 있어보자. 파이가 아까 우리 쓴 표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 Q와 I로 쓴 표현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사파 엡실론 0 전부 다 코사인 테타 아까 우리 쓴 게 뭐였었냐면 L 4파이 엡실론 0 R 스퀘어 분의 C인데 그게 R분의 코사인 테타로 쓰면 되는 거고 1 over RQ T 마이너스 C분의 R C 여기서 아까 쓴 것처럼 Q 대신에 Q0 코사인 이걸 집어넣고 I는 마이너스 오메가 Q0 사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쓰면 이걸 전부 다 I로 쓰면 Q0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분의 I 제로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그래서 I 제로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오메가 분의 1 1 오버 R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C분의 R 그 다음에 I를 집어넣으면 거니까 I는 아까 R분의 1 사인 테타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쓰고 있는 거지 사인 테타 사인 가만히 있어보자 R C분의 1 여기 C분의 1 사인 테타 사인 오메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파이랑 A를 구하는 건 쉽지만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는 건 인 프린시플 구할 수 있지만 굉장히 더럽다고 했죠. 하지만 B는 계산했어요. 이 똑같은 짓을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필드는 계산할 수 있으리라고 봐. 자. 그래서 집에서 계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다음번에 숙제로 낼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답만 쓰면 이 R은 2배 L I0 코사인 테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사인 오메가 C분의 R 코사인 C분의 R
이 테타는 여러분들이 뭘 계산해야 되냐면 그레이디언트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면 사인 테타 5파이 엡실론이죠. 보기만 해도 아주 불쾌하죠. RC squared cosine.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square C sin C분의 R. 이 파이는 원 오버 R sin 테타. d phi azimuthal angle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다이폴 레디에이션에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전부 계산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내야 되겠지만 이걸 계산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죠? 나오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다 구했어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특성을 보는 거는 포인팅 벡터를 봐야 돼요. 에너지 플로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어진 이걸로 포인팅 벡터를 봐야 돼요. 포인팅 벡터를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포인팅 벡터를 예를 들어서 반지름 R인 곳에서 나가는 걸 보면 E 크로스 B를 봐야 되는데 E와 B 중에서 제일 차수가 R에 대한 차수가 낮은 게 R분의 1이죠. 다른 건 R 제곱 R 3승이죠. B도 아까 보면 B가 어디 갔어? R 제곱 R이죠. 반지름이 R인 곳에서 보면 여기서 R, 여기서 R, 서피스의 에어리어는 R 제곱에 비례하죠. 따라서 여기서 이거 포인팅 벡터를 구할 때는 마그네틱 필드에서 R분의 1에 비례하는 텀만, 일렉트릭 필드에서 R분의 1에 비례하는 텀만 끄집어내면 돼요. 다른 거는 확 서프레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정보를 가지고 일렉트릭 다이폴 레디에이션에 대한 포인팅 벡터를 계산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건, 그러면 마그네틱 다이폴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